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이 주렁주렁 배움이 열리는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배움 열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 실습실에서 수업하죠. 다들 본인 자리 잘 찾아서 앉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똑똑 생각 깨우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1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깨워 볼 건데요. 삑. 자, 앞에 화면 맨 뒤에 앉아있는 규경이 잘 보이나요? 규경이가 잘 보인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료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료 1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희가 손을 들었는데 대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대희가 지금 초음파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휴지통을 만들어서 뚜껑에 손을 대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아주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뚜껑에 손을 대야 있어서 뚜껑에 묻어있던 물감이 손에 묻었었지만 나중에는 이 스마트 휴지통을 만들어서 손을 대지도 않고도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처럼 선생님도 좀 편리해진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안에 공기질을 측정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게 되는 공기청정기를 집에 들여왔어요, 최근에. 여러분도 이렇게 편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영이가 손을 들었는데 집에 원래는 가습기가 있었는데 가습기가 직접 켜야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센서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 센서를 통해서 집안의 습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습도에 따라서 가습기가 자동으로 켜고 꺼진다고 얘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지영이 고마워요. 잘 얘기해줬네요. 자, 혹시 또 다른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영환이가 이번에 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현관 얘기를 해줬어요. 현관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진대요. 잘 얘기해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조금 더 생각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센서를 활용한 장치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오늘 수업에서 배워보고 직접 실습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까 오늘도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삑! 자, 우리 학습 목표 잘 읽어보았고 이번에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 2번을 보면서 이 센서보드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예빈이 정보도우미인 예빈이가 선생님과 함께 이 센서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겁니다. 좋아요. 예빈이가 선생님을 도와줘서 여러분에게 이 센서보드를 아주 빠르게 잘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예빈이가 나누어준 이 센서보드랑 앞에 띄워놓은 자료 화면이랑 그리고 교과서 236쪽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센서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생각 깨우기 했으니까 두 번째로 생각 키우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센서보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화면 보면은 제일 왼쪽 상단에 슬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더가 무엇인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과서 빠르게 찾아보면 돼요. 지금 신혜가 얘기해줬어요. 객체의 움직임 값을 결정해주는 게 슬라이더라고. 객체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게 값을 넣어주는 게 이제 슬라이더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버튼은 무엇일까요? 우리 태환이 역시 게임 좋아하는 태환이가 눌렀을 때 안 눌렀을 때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값을 넣어서 그 값에 따라서 뭔가 동작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안 눌렀을 때에 따른 값을 넣어준다. 리모컨 생각하면 좋죠. 리모컨.
그 밑에는 온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온도 센서는 뭘까요? 우리 한번 아주 똑똑하네요. 주변 온도를 측정해주는 게 온도 센서라고 합니다. 온도 센서. 그럼 그 측정한 값을 컴퓨터에 넣어주는 거겠죠? 주변 온도 측정해서 값을 넣어준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LE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D는 뭘 것 같나요? LED는 지금까지 계속 값을 컴퓨터에다 넣어줬는데 LED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죠? 빛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프로그래밍 된 것의 결과에 따라 빛을 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으로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의 출력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빛 센서도 나와 있어요. 빛 센서는 뭘까요? 우리 미리가 지금 얘기해줬는데 온도 센서랑 비슷한 것 같대요. 빛 센서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를 측정했다면 빛 센서는 주변의 빛을 측정하는 거라고. 주변의 빛 측정해서 값을 입력해주는 것 같다고 지금 미리가 잘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럼 그 마지막으로 밑에 소리 센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리 센서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채 손 들었네요. 민채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리 센서도 빛 센서랑 비슷한 것 같대요. 빛 센서는 빛을 측정했다면 소리 센서는 주변 소리 측정한다. 소리의 크기를 측정해서 값으로 변화해주는 게 소리 센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열띠게 다 교과서를 잘 찾아보고 대답을 잘 해줘서 이 센서 보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센서 보드 알아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봐야겠죠? 여기 자료 3번에 보면 주제 1번과 주제 2번은 두 가지 예잘문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주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전등이 켜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표현한다. 순서도로 표현해 볼 거고요. 주제 2번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인식하여서 LED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엔트리로 작성해 보겠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자 진행하는 거예요. 각자 한번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활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미리는 왜 느낌표 깃발을 물음표 깃발을 들었죠? 순서도가 이게 맞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버튼 상태가 0으로 지금 시작을 하네요. 그쵸? 그러면 버튼 상태가 0일 때는 전등이 꺼진 모양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빨간 버튼을 눌렀으면 아니우면 상관이 없는데 얘로 넘어갔으니까 전등을 켜고 버튼 모양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는데 버튼 상태가 여전히 0이면 될까요? 이제 알겠나요? 밑에도 지금 버튼 상태의 값을 잘 확인을 해서 하면은 잘 만든 순서도일 것 같습니다. 수정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민채 주제 2번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도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느낌표 깃발을 들었어요. 자, 우리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속 24를 말하고 빨간불이 안 켜진다. 지금 현재 여기 온도가 24도인 것 같네요, 민채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리를 인식해서 LED 불을 켜지게 하는 거였으니까 어떤 센서를 이용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온도 센서가 아니라 그쵸, 소리 센서를 선택을 해야겠죠. 소리 센서의 값을 입력받아서 불이 켜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소리 센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느낌표 깃발을 잘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주제 1번이랑 주제 2번 활동을 전부 다 잘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을샤 함께 배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을샤 함께 배우기에서는 오늘의 함께 배우는 주제는
여기 자료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피지컬 컴퓨팅으로 구현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구현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모든 활동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모든 활동 진행할 건데 우리 모든 활동 규칙 정해놨던 거 기억하고 있죠, 다들? 너나 우리 규칙 잘 생각하면서 모든 활동 규칙 운영할 겁니다.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모든 활동 진행하면서 하나 더 유의해야 하는 거 있죠?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평가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수업 중간중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 정보 배움 노트를 잘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에다가 정보 배움 노트 잘 작성해서 올려놓도록 합시다. 모든 활동하면서. 네, 그러면 15분의 시간을 또 줄 테니까 15분의 시간 동안 모든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 타이머 띄워놓았으니까 그 타이머 보면서 모든 활동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활동 시작! 여기 이 함량 모듬은 왜 물음표 깃발을 들고 있죠? 학교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따로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곧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뭔가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지 한번 생각해서 불편한 점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느낌표 깃발을 다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모든 활동도 어느 정도 시간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마침 시간도 딱 맞춰서 15분이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 모든 모듬이 발표를 할 건데 어느 모듬부터 발표해 볼까요? 이번에 배움 모듬부터 배포를 해보고 싶다고 손을 들었네요. 그럼 우리 배움 모듬에 이끈이가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배움 모듬은 불편한 점은 수업 중 교실이 너무 시끄러울 때 친구들끼리 서로 조용히 하라라고 말을 하면 싸우게 되는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크기 이상의 소리가 났을 때 경고음을 내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는 게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배움 모듬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주제랑 그것도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배움 모듬의 모든 주제는 우리 반 소리 크기 알림이라고 지어졌다고 하네요. 목표 상태는 특정 크기 이상의 소리가 나면 경고음이 나게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장치다. 이렇게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가 목표 상태이고, 센서는 어떤 걸 이용한다 했냐면 소리 센서를 이용하고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스피커 센서를 또 스피커를 활용해서 소리를 내주겠다라고 지금 아주 잘 계획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배움 모듬 발표 잘 마무리했고 다른 모듬도 이제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모듬이 발표가 완료되었네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항상 하는 자기평가와 함께 동료평가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그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서 친구들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얼마나 창의적인지,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평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친구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동료평가를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한 뒤에 클라우드 올려주면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발표한 거 지금 동료평가 진행한 것까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다 잘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배움 모듬이 가장 먼저 발표도 하고 제시한 주제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배움 모듬이 가장 오늘의 최고의 모듬인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최고 모듬은 여러분이 뽑아준 배움 모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번이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키워주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제대로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을 잘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수업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실제 삶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실생활 예시를 많이 들었고 학생들의 경험을 묻는 발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평가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삶과 연계짓는 예시와 자신의 경험을 연결짓는 수업과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배움 중심 배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하여 성취 기준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연계하게 되고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함으로써 자기주도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아가 배움 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실제 삶을 연결짓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경기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2번입니다. 경기교육은 공평한 배움을 지향합니다. 수업을 통해 배움이 크게 일어난 학생과 적게 일어난 학생에 대해 설명하고 배움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2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공평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통하여 공평한 배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공평한 배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수업을 통해 배움이 크게 일어난 학생과 적게 일어난 학생을 주의하여 관찰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에서 배움이 크게 일어난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빠르게 해결한 학생이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 주어진 과제가 완료되었을 때 추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학생은 배움이 크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적게 일어난 학생은 주어진 과제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입니다. 해당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과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학생에게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생 간의 배움의 격차는 줄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할 것입니다. 첫째로, 배움이 적게 일어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정보와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하여 정보 사전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배포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과제에 대한 추가 자료들을 별도로 클라우드에 올려놓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아침 조회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보충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배움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을 통해 배움이 크게 일어난 학생과 적게 일어난 학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3번입니다. 이 주제를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시 수업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때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길러주고 싶은 역량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3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에듀테크도 함께 발달해 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따라서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교사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를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다시 수업한다면 저는 더 많은 피지컬 교구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피지컬 교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학생들에게 협력하는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신장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